네, 제가 주린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을 요즘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서동구 위원님 올 때마다 제가 참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일단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마다 나타나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위원님과 함께 하니까 참 좋은데 이번 주는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강좌가 아니라 이번 주 시장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네. 그냥 위원님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좀 이렇게 장이 어지러울 때 어떤 마인드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매매를 자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번을 오전 오후 해서 뭐 매매했던 분이라면 네. 한 번이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2, 3일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도 짧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매가 좀 많아질 수가 있겠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뭐 변동성이 있고 그랬더라도 뭐 개별 종목이 막 날아다니는 것들도 네. 있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런 거죠. 어떤 산이 막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진화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싶은데,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 소풍 가고 뭐 안 느티나무 되죠. 밑은 뭐 그늘지고 따뜻하고 괜찮아 뭐 이러겠습니까? 큰일 나죠.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으로 해놓고 있다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뭔가 소진이 되고 네. 어떤 진화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됐을 때 이제 조금씩 비중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금도 일종의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남다른 꿀팁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더 막강한 꿀팁들이 이제 또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오기상법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오기상법과 봉의지법 맞다, 봉의지법도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기상법의 경우 가장 그 중요한 이 포인트들을 네. 이렇게 양봉으로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때 발견을 못했더라도 이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이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께 봉의지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눌림목자리다. 그래서 눌림목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고요. 눌림목이라는 것이 뭐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눌림목이냐,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의 지지돼야 될 이러한 자리들이 이탈되지 않고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눌림목이 연출이 되는 거고, 이 캔들이 봉이 이평선을 지지하는, 의미 있는 이평선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봉의지법이다라고 하면서 오기상법과 봉의지법을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우리 이화선 앵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그림만 만약에 놓고 봤을 때, 네. 이 그림상에서는 올라갈까요? 하락할까요? 이 그림상만 봤을 때는 정말 모르겠는데 네. 그냥 옆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옆으로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딱히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느끼는 경험상으로 뭔가 경험상으로요? 뭐 음봉이고 뭐가 뭐 다 이평선을 깨고 가는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갈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보여지지가 않고 추세가 확실히 꺾여지는 초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오 기상법이 있다면 얘는 오
기절법이네요. 기절법. 아, 그거 이제 나중에 매덕이법이 아니라 역오기상법이 아, 되는 그래요? 거예요. 그죠? 아, 제가 오기절법. 아, 그것도 예. 차라리 그래야 되겠네. 네. 오기절법으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아, 주가의 위치가 지금 저렇게 돼 있다. 과연 내일부터 어떠한 모습이 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오기절법이 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예.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오히려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을 하네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예.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만 묻고 봤으면요. 네. 아, 이거는 밑으로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 의미가 있길래 저게 나왔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현재 그림에서는요. 뭐 우리가 음봉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또 다음 날도 음봉이었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이탈된 듯한 캔들은 이평선들을 이탈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맨 위에 있던 5일 이동평균선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일선이 11선, 21선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데드크로스라고 그랬죠. 네. 근데 캔들은 이미 이전에 깨졌는데 이평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11선이나 21선을 중심으로 데드가 나지 않고 갖다 붙여놓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나서는 곧바로 재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오기상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캔들이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뭐라 그랬죠? 봉이지법. 예. 봉이 이평선을 지지하는 그러면서 매수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여기서 이제 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여기서는요. 3일 전부터 음봉이 나오고 5일선도 이탈이 됐습니다. 네. 갖다 붙여놓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라인이 오늘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려놓고 보신다면 이미 다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죠? 캔들은. 그런데 이 빨간 이동평균선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데드가 난 게 아니라 딱 맞닿았죠. 네. 맞닿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시세를 더 뿜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도한 이평선들을 전부 다 이탈했네. 그리고 5일선도 이렇게 기울기가 거꾸로 기상법이나 기절법으로 내려오는 것 같네. 네. 라고 해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거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초가가 바로 저가가 되면서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고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데드가 나지 않으면서 다시 끌고 올라간다. 그러면 새로운 기상법도 여기서 출현이 된 거고 이 이평선과 이평선끼리의 데드가 아닌 지지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동평균선의 컨택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주보는 가까이 근접하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이격 축소 과정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가격의 이격 축소 과정이 있고요. 이평선끼리의 이격 축소 과정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이렇게 지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1번이 여러분들. 그리고 캔들은 이미 이평선들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2번은.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음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평선을 이탈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단기 이평선은 데드가 나지 않고 우상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주가가 그 전에 강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평선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바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반드시 양봉 출현과 거래량이 증가가 되셔야 된다. 이 양봉이 출현돼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높게 끝났다는 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도 더
오르는 이러한 양봉이면 더 좋겠죠. 그래야만 여기가 새롭게 카운트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빠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면서 이 평균값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누기 5를 또 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평 컨택트법은 이 양봉 출현과 거래량이 증가해 주는 거를 같이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4번째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평선이라든가 데드가 나는 이런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로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이익을 확정을 짓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끼리에 만나는 이런 컨택트 매수법을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평 컨택트 매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두 가지의 어떤 패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와 같은 이러한 어떤 음봉으로서 무너지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캔들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평선 아래로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붙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작은 캔들들이 연속해서 발생되지만 이 전날의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이 되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또 음봉으로 이탈되고 양봉으로 갖다 붙이고 또 윗골이 음봉이면서 됐지만은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줬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에요? 그 다음날 도적이 나와주지만은 이 이평선은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확하게 마치 키스하듯이 붙고 그러고 다시 우상향의 패턴으로다가 횡보해 준 이후에 다시 또 돌파하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 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서로가 부딪히고 벌어지고 좁혀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확대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5기상법이 나온 다음에 이와 같은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앞에 것들을 잡아먹는 5기상법이 출현이 됐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힘이 없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이제 연출이 돼준다면 한 번을 이렇게 두들겨 맞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실망 매물이 나오든 아니면 뭐 흔들고 나서 다시 가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든 그런데 이때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일상적인 흐름들 속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 뭐 이걸 기다려야지 뭐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추가 매수해야지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원칙은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내가 이익 실현이 됐든 뭐 손실을 보든 과감하게 50%든 100% 매도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만약에 거래가 감소가 되고 오히려 또 양봉이 붙는 흐름들 속에서의 거래도 수반이 돼주면서 붙는다면 아, 이 종목은 이거는 다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미호도 다시 한번 네. 내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직전에 이러한 상승폭보다 더 높은 이러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절대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쉽게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들이 주가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은 다 흔들어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한 번 내가 좋은 뭐 짧은 수익을 거뒀다고 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이 이평선 길이의
마주보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네, 데드가 안 났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이제 들어드린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 매수 포인트 여기 이 흐름은 딱 보면 이제 이건 뭡니까? 오기상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아주 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기상 딱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뭔가 쭉 가다가 이런 현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직전의 고점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면 아무래도 흔들어대는 거죠. 이렇게 또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갖다 붙여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구간에서 이탈이 됐을 때 이 바로 눌림목 저항선을 돌파하고 5일 21선이 우상향으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평 컨택트 매수법으로다가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아, 나는 이걸 모르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양봉이 연출돼준다라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저항이 지지로 이제 바뀌는 흐름들이니까. 그런 다음에는 다시 또 이와 같은 흐름들이 또 나타납니다. 예.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또 넘기고 나니까 어때요? 캔들은 이미 5일선이고 뭐고 다 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윗골이 또 달리면서 그 다음날 밑골이 달아주면서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어떻습니까? 이평선이 중요하죠. 이평선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뭐 인위적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서 이 저항대를 또 돌파, 직전의 고점대 이 저항대를 돌파해 주니까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의 또는 추세의 움직임 안에서 오기상법도 나오고 이평 컨택트법도 나오고 보기지법도 나오고 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오기상법 1차 매수. 그러면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첫 번째 매수 기법인 오기상법은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돌아서 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 고점에서 매수하기 힘들어, 두려워, 겁나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 첫 번째 시점 자리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오기상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걸 놓쳤어. 아이고, 이거 잘 갈 것 같은데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 들어오네.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리, 뭐 여기서 매수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 또 가더니 여기는 좀 이거 돌파할까 말까 뭐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어떻습니까? 바로 21선에 대한 이 지지력까지 보여주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21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더 확실한 지지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바로 봉의지법을 적용해서 그래, 나 여기서 매수. 그랬더니 정말 빵빵빵 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뭐 짧게 이실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여기서 흔들어대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걸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데드가 나지 않으면서 이평 콘택트 법이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하시면 이평 키스법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가면은 이제 제대로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강조드리지만 한 추세 안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뭐 오기상법 하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그 바닥권에서 첫 시작점에서 매수를 못했으면은 그냥 다 잘 가는 종목 구경만 하다가 뭐 놓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이 추세를 잡고 내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여러분들 이 상승의 이 폭을 여러분들이 다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신다면 5호 기상법으로 매수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력들을 보여주면서 봉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꼭 이런 자리들이 쉽게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깔딱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상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요 마지막 고비, 요거를 잘 버티신다면 정말로 여기를 크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음봉이 그 다음날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대드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 내가 이익 실현을 해도 손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제일 시작할 때 바로 이 5 기상법을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타임을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평선이 지지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시세를 눌림목이 연출될 때 보기지법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까지 내가 깔딱고개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평 키스법 내지는 이평 콘텐츠법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이 방법을 알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이 5 기상법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 좀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기억이 네네. 납니다. 네. 그 부분들은 있어서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성과가 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두 종목을 강조를 드렸죠. 기억납니다. 한 종목은 이제 호텔신라였고, 한 종목은 이건 분명히 5 기상법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조금 리스크하지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와서 검증을 받겠습니다 했던 네. 만도였습니다. 그쵸? 진짜 대단한 예. 것 같아요. 호텔신라만 예. 먼저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예. 할까요? 이때였죠. 이날이 5 이제 기상법이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5 기상법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 이제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저점에서 공략을 했다라면은 뭐 충분히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도 나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요거를 만약에 뭐 이 꼬리에서 공략을 했다라면은 얼마든지 뭐 짧게 대응이 가능하셨던 분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뭡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과정에서도 이 라인들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이 몸통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절대 기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오늘 오히려 이 선생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5 기절, 예, 5 기절이 기절 없다.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이거는 맞아요. 뭐 호텔신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5 기상법도 잘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왜냐하면 이쪽에 고점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 다음 종목이 뭐였죠? 만도였습니다. 네, 만도였습니다. 오늘 만도가 폭스바겐의 그런 아주 좋은 호재성 기사 예.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자, 이날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날 양봉이었고 거래까지 수반이 됐습니다. 물론 조금 더 수반이 되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만도는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리스크하지만 5 기상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에는 당연히 우리가 방송 마치고 했으니까 못 샀어요. 다음 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요,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는 봉의지법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지난주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급등을 하고, 오늘 이 재료가 안 나왔어도 단기적으로는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자리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료까지 나와서 만약에 이 화요일 날부터 내가 매수를 했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가까운 예. 이러한 대형주에서의 군단의 자동차 부품주로서 뭔가 의미 있는 반등과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다. 바로 이런 점이 5 기상법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그동안의
이 주가의 움직임들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만도만을 만약에 놓고 우리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그동안 진행이 됐었냐면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만들어 보는 김에 하죠. 예.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들이. 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5 기상법이 여기서 이제 첫 출현이 됩니다. 이 가격대가 얼마였죠? 뭐 한 3만 원 내외 정도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으쌰하고 급등을 주고요. 쭉 올라갔다가 횡보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의미 있는 지지력이 형성이 돼주고요.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뭐 거래가 급등락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반 이평선들과의 어떻습니까? 정배열되고 대대가 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평 컨택트가 여기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또 재차 상승을 하고요. 네. 여기서 여기 화면을 좀 여러분들 크게 좀 확대해 주세요. 네. 여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씀드렸던 제반 이평선이 이 음봉인 자리, 밑꼬리 달린 음봉인 자리는 깼습니다. 이평선이 네.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급증을 해주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평선들이 키스법이 발동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추세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오기상법, 또 봉이지법, 이평 컨택트법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세의 급변동이 다 틀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최소한의 3가지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매매하는데 더욱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5기상법, 봉이지법, 그리고 오늘 콘택트 매수법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배워봤습니다. 사실 과거 차트를 보고 말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지난주에 이 만도라는 종목, 호텔신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하셨고 오늘 이렇게 또 가져 나와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갈고 닦은 우리 소동구 위원만의 필살 무기를 또 공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잘 흡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익으로 만들어 가세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자료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되는 샵 0988번으로 소동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비밀번호는 7777번입니다. 자, 강의 자료까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다운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